왜 60대에 왜 공자인가? 당신은 지금 거울을 봅니다. 그 얼굴을 압니다. 40년을 함께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낯설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눈가의 주름이 이렇게 깊어진 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 그보다 언제부터 이 눈빛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거울 속 당신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순간, 당신은 당황합니다. 이상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인데, 60년을 넘게 나로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지? 잠깐만요. 이 낯선 고요함이 뭡니까? 집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고요입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고, 학원 가야 한다고 서두르는 소리도 없고,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벽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똑, 딱, 똑, 딱. 한 번도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어느 날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매일 싸우던 날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날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꾸리느라 숨 돌릴 틈도 없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승리한 것도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마음. 아니, 정말 비어있는 걸까요? 혹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 2막을 준비하세요. 액티브 시니어가 되세요. 젊게 사세요. 다 좋은 말입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말들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말들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더 젊어 보여야 한다고. 더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0년을 살아온 당신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선 당신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후회한 당신이 정말 쓸모로만 평가받아야 할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큰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 하지만 세상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좌절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체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52지천명.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견이었습니다. 아, 성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구나. 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60세. 그는 또 말했습니다. 62순. 60세에 귀가 순해졌다고. 이상한 말입니다. 귀가 순해진다니요? 귀가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들어야 할 것을.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을.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면의 말이 아니라 이면의 뜻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그 사람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또 공자야?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지겹도록 들었던 그 이름. 시험 문제로 나와서 외워야 했던 그 사람. 뭔가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이고 낡은 느낌의 그 철학자. 맞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것은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자를 이용한 누군가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진짜 공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이 들미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60세에 도달했을 때 한 말, 귀가 순해졌다. 이 말 속에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들어왔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벌어라. 더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라. 이 소음들 속에서 당신은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60대입니다. 이제는 들을 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바람을,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공자는 그것을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화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왜 당신에게, 왜 공자입니까? 첫째, 공자는 60대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봤습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올 시간이야.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이제야 올라갈 시간이다. 무엇으로? 나이로? 지위로? 아닙니다. 지혜로, 평온으로, 자유로. 둘째, 공자는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말을 합니다.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 좌절한 적이 있는 사람, 후회한 적이 있는 사람, 바로 당신처럼. 셋째, 공자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외로움을 견딜 것인가? 어떻게 후회를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넷째, 공자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았어? 그는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그는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 그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걷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며, TV를 보고 시간을 때우고 무료함을 견디며, 이제 뭐 별 수 있나 하고 체념하며, 삶이 서서히 얼어붙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며, 작은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나이 들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삶이 서서히 꽃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만약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만약 당신이 진짜 평온을 찾고 싶다면, 공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00년의 시간을 넘어 그가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함께 걸어볼까? 이 시리즈는 그 여정입니다. 60개의 아침, 60개의 이야기, 60개의 깨달음.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슬이 실로 꿰어진 목걸이처럼 당신은 순서대로 들어도 좋고 마음 가는 대로 골라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 자체입니다. 정말로 듣는 것. 당신의 귀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온 존재로.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무엇을? 평온을, 자유를, 나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공자는 70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세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온, 완전한 조화. 당신은 아직 60대입니다.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공자도 60세에서 70세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년이었습니다. 당신의 10년도 그럴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한다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침입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공자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미소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가 말합니다. 함께 걸읍시다. 제1편. 거울 앞에 선 60세의 당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어둠이 희미하게 물러가고 있습니다. 새벽의 그 특별한 시간입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허리가 약간 뻐근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통증입니다.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작년쯤? 재작년? 욕실로 걸어갑니다. 스위치를 올립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그리고 거울. 당신은 그 얼굴을 봅니다. 매일 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유심히 봅니다. 눈가의 주름. 언제 이렇게 깊어졌을까? 팔자주름.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이마의 세로 주름. 얼마나 많이 찡그렸으면 이렇게 깊게 팠을까? 머리카락.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많아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릅니다. 서서히, 조용히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피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탄력이 없습니다. 목의 주름, 손등의 핏줄. 모든 것이 시간을 말해줍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을. 당신은 거울 속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지? 이상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인데, 평생을 나로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 그것은 그저 성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그것은 역할입니다. 전 직장인? 전 교사? 전 공무원?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역할도 벗고 직함도 벗고 그냥 나로 서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나로 살았는데, 정작 나를 모릅니다. 거울 앞에서 당신은 뒷걸음질 칩니다. 세면대를 붙잡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가 깨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것이, 나는 나다라는 확신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나일까? 이 순간 공자가 당신 옆에 섭니다. 당신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 있습니다. 2500년의 시간을 넘어 그는 당신과 함께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62순. 60세에 이르러 비로소 귀가 순해진다고. 당신은 묻습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미소 짓습니다. 이제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 자신을. 거울 앞에 당신. 다시 보십시오. 이번에는 다르게. 그 주름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세월의 지도입니다.
웃었던 순간들이 만든 주름, 울었던 순간들이 만든 주름, 화났던 순간들이 만든 주름, 걱정했던 순간들이 만든 주름, 모든 주름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흰머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색이 바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치 겨울산에 눈이 내리듯 당신의 머리에 지혜의 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진 피부를 보십시오. 그것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완입니다. 평생 긴장했던 것이, 평생 팽팽했던 것이 이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거울을 보며 무엇을 봤습니까? 당신은 기억합니다. 20대의 거울, 나는 괜찮은가? 매력적인가? 남들이 나를 좋아할까? 30대의 거울, 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가? 능력 있어 보이는가? 자신감 있어 보이는가? 40대의 거울, 나는 아직 젊어 보이는가? 활력 있어 보이는가? 늙어 보이지는 않는가? 50대의 거울, 나는 아직 모든 질문이 보이는가였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나, 남이 평가하는 나, 남의 눈에 비친 나. 하지만 지금 60대의 거울 앞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하는가입니다. 공자가 계속 말합니다.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 존재의 진실을 듣는 것. 표면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듣는 것. 당신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공자가 웃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60대의 여정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3세입니다. 그는 35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대리에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 다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좀 심심하긴 했지만 뭐 할 일이 생기겠지.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 다음 1년, 이준호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자기 일로 바쁩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일을 하거나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산책을 해도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준호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면도 크림을 손에 짜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거울 속 남자는 누구입니까? 김 부장? 아니, 이제 부장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남편?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 부장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그냥 나인 이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준호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새벽 2시.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20대의 자신. 대학생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나야?
정말 나였어? 30대의 자신.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야? 하지만 왜 이렇게 낯설지? 40대의 자신. 가장이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 대출, 부모님 병원비.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참 고생했네. 근데 행복했을까? 50대의 자신. 부장이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착각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63세의 자신. 앨범에는 없는 얼굴. 거울에만 있는 얼굴. 이 사람은 누구지? 이준호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아닙니다. 외로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우스워서? 슬퍼서? 허망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 씨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야겠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이준호 씨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 당신은 묻습니다. 60이 넘어서 시작이라니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공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늦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요. 생존하느라, 성공하느라, 인정받느라. 오직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비로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썼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나?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나? 오늘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나? 처음에는 쓸 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TV를 봤다. 산책을 했다. 그게 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다. 그 모습이 좋았다. 평화로웠다. 아, 나는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는구나. 또 다른 날, 오늘 오랜만에 책을 읽었다. 역사책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 나는 역사를 좋아했었구나. 언제부터 안 읽었지? 또 다른 날, 오늘 아내랑 말다툼을 했다. 사소한 일로 화가 났다.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니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져서였다. 아, 내 문제구나. 이렇게 조금씩 이준호 씨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베스트셀러 코너만 봤습니다. 남들이 읽는 책을 읽어야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눈길이 가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도 몰랐고 저자도 몰랐지만 표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평생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영화가 끝나고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서도 괜찮구나. 또 어느 날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샀습니다. 공원에 나가 나무를 그렸습니다. 너무 못 그렸습니다. 웃길 정도로.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리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준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외모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뭔가 달라졌다. 뭐지? 이준호 씨 자신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괜찮네. 그는 여전히 63세였습니다. 주름도 그대로였고 흰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허망하고 공허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준호 씨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번에는 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준호야. 김 부장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나였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니, 그것도 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나야. 이상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을. 나는 나. 역할도 아니고, 직함도 아니고, 타인의 평가도 아니고, 그냥 나. 공자가 미소 짓습니다. 이준호 씨는 이제 이순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인정하는 게. 공자가 말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60년을 살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60년 동안 당신은 나가 아닌 모든 것을 시도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는 그냥 나여도 되는구나. 이것이 60대의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선물. 젊었을 때는 항상 되려고 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모든 것이 되기입니다. 하지만 60대에는 더 이상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었으니까요. 뭐가 되었냐고요? 자기 자신이 6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공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신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충분합니다. 공자가 말을 계속합니다. 62순, 60세의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요?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으니까요. 사회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 직장의 목소리, 모두가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라. 이것이 옳다. 그 소음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가 되어 그 소음들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직장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퇴직했으니까요. 사회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족의 목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분명한 목소리가.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들립니까? 나는 피곤해. 나는 외로워. 나는 불안해.
이런 것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보십시오.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평온하고 싶어.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들립니까?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다시 거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침의 거울이든 저녁의 거울이든 이제 다르게 보십시오. 그 얼굴을, 주름을 보십시오. 그것은 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당신의 60년 역사입니다. 웃고 울고 화내고 걱정한 모든 순간의 기록입니다. 흰머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노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어두움에서 밝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무지에서 지혜로의 변화입니다. 피곤한 눈을 보십시오. 그것은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얼굴, 이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니까요. 공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지만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은 것입니다. 60대에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직함으로서의 나, 역할로서의 나, 타인이 보는 나,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62순입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 자기 자신의 진실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거울을 보십시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보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아, 이게 나구나. 사랑으로 보십시오. 60년을 함께한 이 얼굴을, 이 몸을, 이 존재를. 둘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일기로 써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진실한 대답을. 셋째, 역할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전직 직장인도 아닌, 그냥 나로 있는 시간. 혼자 차를 마시거나,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음악을 듣거나, 그 시간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는 이것이 좋네. 나는 이것이 싫네. 나는 이것이 편안하네. 나는 이것이 불편하네. 이런 작은 신호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젊었을 때 했던 선택들, 실수들, 후회들. 그것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가진 것으로 충분히 잘했습니다. 여섯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을 그만하십시오. 60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입니다. 이준호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63세입니다. 아니, 이제 64세가 되었습니다.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흰머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안녕, 준호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일기를 씁니다. 점심 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점심 후에는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밤에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봅니다. 잠들기 전 또 일기를 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준호 씨의 처음과 같은 곳에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나는 누구지? 하고 물어는 있지만 답을 모르는 곳? 아니면 어느 정도 찾아가는 중입니까? 조금씩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가요?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 변하니까요. 계속 성장하니까요. 계속 새로워지니까요. 하지만 60대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방해 없이, 소음 없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공자의 마무리 메시지. 그대는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어. 60년을 함께한 그 얼굴을 보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드오? 늙었다고 생각하오? 지쳤다고 생각하오? 아니요. 그것은 표면만 본 것이오. 깊이 보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그 흰머리 하나하나에 담긴 지혜를, 그 눈빛에 담긴 깊이를. 그것이 당신이요. 역할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진짜 당신. 이제 그 자신을 만날 때요. 62순, 60세의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요. 자기 자신의 진실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60대의 선물이요. 그 선물을 받으시오. 거부하지 마시오. 그것은 당신이 60년을 살아온 보상이요. 그리고 기억하시오.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요. 마무리 나레이션. 해가 집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가장 어렵고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합니다.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여정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안녕 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역할 뒤에 숨겨진 본래의 나.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공자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대로도 제1편 끝.